피해 쿠데타 계유정난 6편에서 우리는 황금기의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위대한 설계자 세종은 자신의 건강을 불태워 완벽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난 후 어린 손자 단종을 지키기 위해 김종서와 집현전 학사들이라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세워두었습니다. 하지만 1452년 세종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은 문종이 즉위 2년 3개월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왕위는 12살의 어린 소년 단종에게 넘어갔습니다. 어린 왕의 등극. 이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가장 위험한 권력 공백을 의미했습니다. 세종이 설계한 마지막 시스템이 마침내 시험대 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옥좌를 2마리의 호랑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화의 안평대군과 무력의 수양대군. 세종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피해 정치, 할아버지 태종의 칼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막 방패 시스템 마이너스 김종서의 고명 대신 단종이 즉위하자 세종의 마지막 시스템은 즉시 가동되었습니다. 문종의 유언유교을 받은 고명 대신, 즉 왕을 부탁받은 신하들이 정치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종서, 사군 육진을 개척했던 북방의 호랑이. 그는 세종이 수양대군을 견제하기 위해 심어둔 가장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은 어린 왕을 대신해 국가의 모든 대소사를 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왕권이 약할 때 신하들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왕이 되어야 할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이마칼의 야망 마이너스 수양과 한명회. 수양대군은 자신이 아버지 세종이 아닌 할아버지 태종을 닮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약한 형문종과 어린 조카 단종을 대신해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이끌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눈에 김종서와 황보인은 충신이 아니라 어린 왕을 등에 업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역적으로 보였습니다. 수양대군은 기회를 기다리며 자신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의 곁에는 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어디에 찔러야 할지 알려주는 설계자가 필요했습니다. 한명회. 과거에도 급제하지 못하고 떠돌던 불운한 책사. 그는 수양대군이라는 새로운 왕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베팅했습니다. 여기에 신숙주가 합류합니다. 신숙주는 세종이 가장 아꼈던 집현전의 천재이자 훈민정음 창제의 핵심 공신이었습니다. 세종의 마지막 유언을 직접 받았던 그가 자신이 지켜야 할 왕단종의 적에게 돌아선 것입니다. 세종의 시스템 내부에서 가장 치명적인 배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산막 D-데이 1453년 10월 10일 1453년 10월 10일 늦은 밤 한명회는 마침내 설계도를 완성합니다. 살생부, 즉 죽여야 할 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김종서가 나의 동생 안평대군과 손을 잡고 단종을 폐위시키려는 역모를 꾸몄다. 이것이 계유정난, 계유년의 나라의 어려움을 바로잡는다는 쿠데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세종의 방패, 김종서였습니다. 사막 방패가 부서지다 마이너스 김종서의 암살. 그날 밤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급히 논의할 일이 있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 했습니다. 혹은 김종서의 집을 기습했습니다. 기록은 엇갈립니다. 김종서는 무언가 낌새를 챘지만
왕의 숙부인 수양대군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종서와 그의 아들이 집 밖으로 나오거나 그를 맞으러 온 수양의 부하들을 만나는 순간 어둠 속에 숨어있던 수양대군의 암살자의 머우룬 등들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북방의 호랑이라 불렸던 노장군 김종서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켰던 조선의 왕족이 보낸 철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세종의 방패가 태종의 칼에 의해 너무나도 허무하게 부서진 순간이었습니다. 오막 피해 궁궐 시스템의 붕괴. 방패를 제거한 칼은 이제 심장부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수양대군은 갑옷으로 무장한 채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그는 12살의 어린 조카 단종을 찾아가 거짓을 보고합니다. 전하,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영모를 꾸몄습니다. 제가 이들을 제거하고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 왔습니다. 12살의 단종은 공포에 질려 그저 숙부가 하자는 대로 윤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낸 수양대군은 살생부에 적힌 신하들을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궁궐로 달려온 영의정 황보인 그리고 김종서의 측근들은 궁궐 문을 들어서는 순간 매복해 있던 수양의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궁궐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세종의 마지막 부탁을 받았던 고명 대신들은 단 하루 만에 모조리 제거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영모의 수계로 몰려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사약을 받습니다. 세종의 시스템은 수양대군이라는 단 한 사람의 야망에 의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황금기는 끝났습니다. 토론과 학문의 시대는 가고 공포와 숙청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양대군은 이제 영의정이 되어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어린 왕 단종은 숙부의 소나귀에 갇힌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김종서는 죽었고 안평대군도 사라졌습니다. 신숙주는 변절했습니다. 이제 어린 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씨앗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세종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는 또 다른 학사들 성삼문, 박팽년. 그들은 배신이 아닌 죽음을 택하기로 결심합니다. 사관의 서재의 마지막 8편, 충신과 변절자, 마이너스 사육신과 신숙주에서 세종의 황금기가 남긴 마지막 불꽃의 기록을 열겠습니다.